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 그 패션후르츠, 우리나라에서는 백향가라고 부르는데 이 백향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백향가라는 열매인데 요게 여신의 과일이라 그래요. 이게 좀 신맛이 강하지만 이 당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아열대 과일입니다. 속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그 뷔페 같은 데 가셔갖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근데 뷔페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보통 냉동가가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요 생과일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음, 국내에서 재배해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뭐 진짜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에서 좀 재배가 되고 있고 뭐 중부 지역 일부에서도 이제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이 근처에서도 이제 재배가 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장목반이 구성이 돼서 백향가를 좀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향가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약간 겨울에 난방이 되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재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어, 노지 재배는 안 된다는 거. 노지에서는 재배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예 도전도 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그 처음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백향가를 노지에다가 뭐 한 5천 평 막 이렇게 심었다가 좀 크게 실패를 한번 봤었는데 노지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수확량도 안 나오고 상업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도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접 재배를 해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 저도 이제 뭐 이 수년 동안 그 백향가를 재배해 오면서 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의한 그런 재배법이 아닌 그 제가 직접 재배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재배법에 대해서 한번 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백향가가 이제 식용으로 먹는 거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뭐 대가종도 있고 이런 거는 대가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신미가 없고 향 같은 게 없어요. 그 단맛은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백향가라는 그 매력이.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되는 요 퍼플이라는 요 품종입니다. 요 품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주력입니다. 퍼플이라는 요게 주력 백향가라는 거. 처음에 이제 백향가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지와 하우스, 일반 하우스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난방을 해서 겨울에도 이 백향가를 계속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백향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매뉴얼에 의한 그 재배법 설명이 아닌 그 실전, 제가 직접 재배하고 경험하고 쌓은 그런 실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이제 백향가를 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시설이 중요합니다. 시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냐면 얘는 넝쿨이에요.
넝쿨이기 때문에 덕시설을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덕시설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있는데, 평덕 시설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덕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주시면 백향가를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은 사실 얘가 토양 적응력은 좀 좋아요. 토양 적응력은 좀 좋아서 뭐 약간 사질 양토라든지 뭐 사질토, 그 다음에 뭐 마사토질 이런 토질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 그거만 그래서 토질의 그 영향은 크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는 거. 근데 몇몇 주의할 사항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거만 참고하시면 백향가 재배는 뭐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가를 이제 처음에 심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모종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뿌리의 상단 부분이 그 흙에 완전히 덮이지 않고 보이게끔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살짝 안 보여도 되는데 이거를 뿌리를 너무 땅속으로 깊게 묻게 되면 내가 뿌리 활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썩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 백향가를 심으실 때는 너무 깊게 심지 않는 것을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향가를 심고선 처음에 초기에는 너무 과습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약간 메마른 듯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좋은데 너무 과습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가를 심어서 이제 만약에 키우셨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뭐 심는 그 시기는 조금씩 틀려요. 뭐 보통 뭐 2월에도 심고 3월에도 심고 시설이기 때문에 뭐 일찍 심으셔도 되는데 그 심으신 다음에는 어떤 관리를 해 주셔야 되냐면 그 병충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얘가 뭐 다양한 병충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병충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체하고 응애. 요거는 꼭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응애 같은 거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총체 같은 경우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총체 응애 방제 꼭 해주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한 2월 3월에 심으시면 이제 한 5월부터 이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5월부터 꽃이 피면 꽃 투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우스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 수정이 안 됩니다. 자연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벌 수정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벌 수정 되는데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왜 그러냐면 이게 키우시다 보면 그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 모양이. 요게 이제 꽃인데 요게 이제 수수예요, 수수. 그 다음에 요거 요 세 개 있는 게 암수인데 이 꽃이 개화가 되면서 수수는 밑에 있고 암수는 이렇게 위에 있어요. 요런 형태로 꽃이 개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수에 이 꽃가루가 묻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수정이 안 돼요. 벌이 와도 이 상태에서 벌이 와버리면 수정이 안 돼요. 이게 벌이 와도 수수는 여기 있고 암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사람이 수시로 이제 붓을 들고 다니면서 그 수세 그
수수에 그 꽃가루를 묻혀서 암수에다 이제 발라줘 갖고 그 인공 수정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벌 수정이 50%라 그러면 사람이 수정하는 건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벌 수정은 수확량이 예를 들어 50개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줬다는 거는 10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확량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꼭 인공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수정, 백향가의 가장 힘든 게 바로 그 수정입니다. 수정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꽃이 개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많은 수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향가는 하루 만에 피고 져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꽃이 필 때는 매일 펴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보통 개화가 되는데 오전에 개화가 되면서부터 오후 4시 5시가 되면 이게 꽃이 아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수정해주는 작업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요 과정이 끝나고 이제 열매가 이렇게 딱 맺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주 워낙에 많이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만약에 봄에 식재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월경부터 이제 한 9월 그 2달 정도 이렇게 수확이 됩니다. 요게 1차 수확이에요. 그 다음에 백향가 같은 경우는 고온에 약해요. 32도가 넘어가면 꽃이 안 핍니다. 즉 우리나라 이제 한여름 고온기예요. 보통 한 7월 말부터 8월 한 20일 정도.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펴요. 그 기간에는 그다음에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생식 줄기가 뻗어나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일화방 수확이 8월 9월에 시작하면서 이제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되면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하방이 시작됩니다. 그 이하방 때는 나무가 1하방 때보다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2배가 된다는 거. 그러면 겨울에 12월부터 한 3월 사이에 요 이하방이 수확이 되게 됩니다. 그때 많이 달리는 열매를 난방을 안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수확을 못 해요. 그래서 꼭 난방을 하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하방을 못 따면 백향가는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그때 많이 달리는 그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백향가는 뭐 키우나 마나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난방 하우스에서 이하방까지 꼭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백향가를 재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백향가는 뭐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년생 나무에서 3월에 이하방 수확이 끝나면 전지를 해서 2월부터 다시 나무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5월부터 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또 1년 전하고 2년생 됐을 때하고는 또 수확량이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1년생에서 50개가 나왔다 그러면 2년생에서는 한 150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수확량이 급증합니다. 급증. 그렇기 때문에 백향가는 꼭 난방을 해서 나무를 계속 끌고 가라는 거예요. 얘는 영하로 떨어지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난방을 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백향가는 꼭 시설이 갖추어진 데서 재배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거의 두서 없이 백향가 재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매뉴얼에 의한 이 백향가를 재배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몇 시간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백향가 재배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충해 두 가지,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꼭 노지에서는 재배를 하지 마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향가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꼭 시설이 갖추어진 하우스에서 난방을 생각하시고 꼭 재배를 하시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꽃 수정은 꼭 매뉴얼로 인공 수정을 해주시라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백향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거 꼭 참고하셔갖고 백향가를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길 바라면서, 제가 그 백향가 재배법에 대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